지난 16회 기출됐던 문제를 한번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지문의 1번. 1번어든 저희가 난이도를 저기 두기보다는 순서를 바꿔 출제했었습니다. 자, 문제 1번에 2번 보시죠. 2번은 지금 저희가 보면 심의와 협의를 바꿨어요. 그래서 일단은 보시면 지문은 장관이 최저 주거 기준을 변경하는 경우는 미리 주택정책심의위원회 협의 후에 저희가 심의를 거치게 됐는데 단순히 협의와 심의를 순서를 바꿔 출제를 했었던 게 문항 1번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지문 2번 보시면 주택법 시행령이 명시로 규정하고 있는 주거 실태 조사의 사항이 아닙니다. 해서 이제 보시면 저희가 총 7가지 주거 실태 조사 사항이 있는데 그 중에 해당이 없는 두 번째 주택의 입지 및 방위를 하나 집어넣고 실태 조사 사항이 아닌 걸 골라보세요라고 지문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2번. 자, 3번은 주택법상의 용어입니다. 용어는 일단은 제가 준주택과 국민주택과 그리고 이제 보면 저희가 민간건설 중형 국민주택, 그 다음에 네 번째 도시형 생활주택, 그 다음에 5번에 이제 공고에 관한 5가지 용어를 주고 이제 보면 수치 관련해서 세 번째 민간건설 중형 국민주택입니다. 해서 여기 이제 수치를 좀 바꿨죠. 그래서 민간건설 중형 국민주택은 제가 이제 보시면 주거 전용 면적이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인데 여기를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입니다. 라고 해서 수치를 조금 바꾸어서 출제를 했었던 부분이 됩니다. 자, 4번은 잠깐 보죠. 이제 4번은 보시면 관리상에 관련한 부분들에 대해서 옳은 것을 물었습니다. 자, 일단은 1번은 이제 보시면 입주대표회의가 관리 방법을 결정했다면 사업주체에게 통지하면 사업주체는 누구에게 관리비의 지급을 넘겨야 할까요? 라는 겁니다. 자, 1번은 일단은 이제 보시면 돈입니다. 돈. 자, 돈이라고 지문이 나오면 일단은 누구 손에 쥐어진다 해서 돈이라면 일단은 모든 법원을 떠나서 누구에게 입주자 대표회의입니다. 그래서 돈은 입주자 대표회의 손에 쥐어진다라고 정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서류는 관리 주체지만 저희가 돈은 입주자 대표회의에게 넘겨줍니다. 1번. 자, 2번. 2번과 3번은 지금 보시면 저희가 시도지사가 아니라 그 관련 업무를 저희가 시장, 군수, 구청장인데 지문 공이다. 시도지사로 바꾸어서 출제했었죠. 그래서 2번도 수정하시면 되겠고요. 3번은 이제 보면 공동관리할 걸 결정했다면 10일이 아니라 지체 없이죠. 지체 없이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됩니다. 해서 4번에 3번. 4번에 이제 보시면 관리 방법 결정이에요. 4번입니다. 4번에 이제 보시면 관리 방법을 저희가 결정하네요. 이제 결정에 이제 보시면 지금 지문이 틀렸는데 제한권자와 그 다음에 결정권자가 나와 있죠. 그래서 보니까 제한은 저희가 이제 보시면 입주대표회의 10분의 1 이상이 아니죠. 제한은 입주대표회의 의결 또는 전체 입주자 등의 10분의 1 이상이 제한을 하게 되면 결정은 저희가 이제 보시면 전체 입주자 등의 과반수 저희가 찬성으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관리 방법을 결정하는 것도 그렇지만 관리 방법을 변경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 이와 같은 제한 결정 절차에 따라서 내용을 진행하게 됩니다. 5번은 맞죠. 장기정표에게 조정 주기를 저희가 고려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5번. 5번 이제 보시면 주택법령상 주택단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5번 틀렸죠. 5번 이제 보시면 도로에 관한 그 폭을 4m 이상이라고 표현했는데 원래는 보면 8m 이상인 것을 4m로 이제 보면 규정 수치를 좀 바꾸어서 출제를 했었던 부분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저희가 6번. 이제 사례 중 주택법령을 저희가 위반한 것은 나와 있습니다. 일단 6번과 같은 유형의 이제 문제들을 이제 보시면 사례의 어떤 유형을 물어보기 전에 이제 사례에 관한 유형을 이제 지문에 이전에도 보면 출제했던 적이 있긴 합니다만은 이 사례에 이제 관련된 지문들을 여러분이 풀어가기 전에 관련 규정치를 여러분들이 관련 규정을 여러분들이 정확히 머리에 숙지를 하고 있는 상황 하에서 그 내용을 살짝 돌려서 사례 유형으로
돌려서 물어보는 문제들이 간혹 자주는 아니고 출제가 되긴 합니다. 일단 그 전에 반드시 말씀드렸다시피 관련 규정을 알고 있나라고 이제 물었죠. 그래서 일단 여기서 이제 보시면 지문에 4번. 4번은 지금 보면 입주자 대비 회의의 회의 소집이에요. 입주자 대비 회의의 회의 소집입니다 하게 되면 회의 소집은 여러분이 딱 기억에 머리 입력에 뭐가 돼 있어야 돼요? 회의 소집은 저희가 14일 이내 회의 소집합니다. 회의 소집은 누가 요구하면 입주자회의 구성원의 얼마?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구 또는 입주자 등의 전체 입주자 등의 10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을 요구한다면 둘 중에 어느 하나가 그러면 회의 소집은 며칠 이내에 소집합니까? 해당 일부터입니다. 이때는 다음 날이 아니라 해당 일부터 저희가 14일 이내 회의를 소집한다라고 이 관련 규정을 기억을 하고 있어야지만 뭐 하더라? 지문 4번을 저희가 풀어갈 수가 있지요. 그래서 보니까 자, 300세대 전체가 입주한 공동택에서 2013년 8월 10일에 35세대의 입주자가 요청하여 회장이 2013년 9월 9일에 입주대표 회의를 소집하였다. 이거는 14일 이내라고 그랬어요. 14일에 넘어가는 이내에서 회의를 소집하세요라고 했는데 지금 틀린 건 4번이 그러면 일단은 10분의 1 이상이니까 35세대니까 10분의 1의 요건은 충족을 했고요. 회의 소집은 9월 9일이 아니라 8월 23일까지 해서 8월 23일까지 회의를 소집해야 되는데 그 기한을 넘겼기 때문에는 저희가 주택법령을 위반했죠. 그래서 여기는 8월 23일까지 회의를 소집을 해야 되는데 9월 9일이다 그래서 법령을 위반한 내용입니다라고 해서 이렇게 지문 정리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7번 동별 대표단에 관련해서 될 수 있는 사람은 물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10가지의 결격 사유 중에서 2번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지금 2번에 가보시면 유예 기간이 종료된 후 3년이 지나리 유예 기간이 종료가 돼버리면 결격 사유에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종료된 후 3년이 지났기 때문에 동별 대표자가 될 수가 있죠. 나머지 질문은 맞고요. 자, 8번. 자, 8번은 제가 이제 보시면 충분히 예상이 됐었던 부분들 중이기도 하죠. 그래서 8번에 이제 보시면 주택법령상 장기성 계획의 조정과 그와 관련된 교육에 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쭉 해서 5가지 관련한 지문을 쭉 기술을 하고 있는데 지금 1번이 있죠. 입주대표회의와 관리조치회가 장기수행을 조정하는 지금 8번의 1번은 조정의 저희가 조정의 주기를 가지고 있는 모르는 조정 주기는 저희가 3년과 그리고 3년경과 전에 조정합니다. 전에 조정하려면 동의권이 있어야만 가능하다. 그래서 지금 조정 주기는 2가지를 주의하셔야 되는데 요 조정 주기를 바꿀 거냐 또는 동의권자를 바꿀 거냐인데 지금 이번 시험에서는 뭐예요? 이 조정 주기만 바꿨죠. 그래서 보면 장기 수행을 2년마다 조정하되 주요 시설을 신설하는 등 여건상 필요해서 전체 입주자 과반수 서면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저희가 2년이 경과하기 전에 조정할 수 있다. 지금 여기서 이제 보면 조정 주기가 0이다. 2가 다 얼마로 바뀌어야 돼요? 3으로 바뀌어주면 되겠죠. 지문 하나는. 그래서 나머지 지문 쭉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9번. 9번에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령상 퇴직급여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9번이죠. 자, 9번은 지금 보시면 여기도 충분히 보면 조금 이러한 부분에 좀 문제가 있더라. 문제라기보다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여기는 주의를 해야 됩니다라고 해서 3번에 가보죠. 9번은 지금 3번입니다.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퇴직금을 미리 정산해서 지급했습니다. 경우에는 근로자 퇴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날까지 증명서류를 보존합니다. 그래서 중간 정산 서류는 저희가 보존은 몇 년간 보존을 하고요. 그 다음에 퇴직금에 저희가 시효는 몇 년입니까? 그래서 퇴직금에 저희가 청구권의 소멸시효
퇴직금의 시효는 총권의 시효는 저희가 3년이에요. 그와 반면에 퇴직금을 중간 정산했다면 관련 서류 보전은 퇴직 후 저희가 5년간 보존합니다. 그래서 3번은 틀렸죠. 3번은 보시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날까지 관련 증명서류를 보존한다가 아니라 그로부터 2년의 기간이 더 흘러야 되죠. 그래서 여기는 두 가지 기한을 좀 구분해 두시고요. 자, 10번은 저희가 이제 보면 보존기간. 이런 유형에 보시면 처음 나왔어요. 이번 시험에. 그래서 16에 이제 보시면 수도 관련 법령부터 네 번째 근로기준 법령에 있는 갈까지 해당 서류를 주고 그 보존 기간에 관한 부분을 짝짓기 물었는데 틀린 건 4번이죠. 남녀 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의 법령상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에 관한 서류는 저희가 2년이 아니라 저희가 3년이 되죠. 3년. 그래서 틀린 것, 4번이고요. 11번은 이제 산업재해 보상 보험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보시면 11번에서는 저희가 보시면 요양급여입니다. 1번의 요양급, 여기도 마찬가지로 순서를 바꿨어요. 돈을 줄 거냐 아니면 의료기관에 요양을 시킬 거냐 해서 의료기관에서 일단은 치료하는 게 우선이고 부득이한 경우라면 그에 가름 저희가 돈으로 주겠다가 요양급여 순서를 바꿔놨었죠. 그래서 잠깐 볼까요? 일단은 여기 이제 밑에 해설에 가보시면 요양급여는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하게 되는 게 먼저입니다. 그러나 순서는 요양을 하게 되는 게 먼저가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 요양을 가름해서 요양비를 지급하게 합니다. 그래서 먼저는 의료기관의 요양이 먼저고요. 두 번째 부득이하다면 가름해서 돈을 주겠다 해서 요양비 지급 순서를 바꾸어서 순서를 달리 물었습니다. 11번이 그와 같고요. 12번은 남녀 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령상에서 육아휴직에 제한적으로 이제 보시면 문항을 물었었던 부분들인데, 자 지문은 저희가 이제 보시면 5번입니다. 자, 육아휴직을 들어갑니다. 지문 5번에 기간제 근로자 또는 파견 근로자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용기간 또는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 파견 기간에 산입한다, 산입하지 않다, 산입한다가 아니라 산입하지 아니한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노무관리에 관한 부분들의 기출 문제를 쭉 분석해 보면 이러한 산입한다 또는 제외한다, 포함한다, 이제 그러한 유형의 문제들이 출제가 되는데, 이제 그 중에 하나에서, 12번에 이제 보시면 육아휴직 관련해서, 산입하지 아니한데, 산입한다라고 해서 한번 출제를 했었던 부분이 됩니다. 자, 13번, 최저임금 법령상 최저임금 제도에 관한 설명입니다 해서, 여기 이제 보면 1번부터 해서 쭉 해서 5번까지 지문들 쭉 출제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5번이죠. 최저임금법은 도움과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에도 적용되지만 가사 사용인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13번입니다. 13번은 저희가 이제 보시면 13번은 최저임금 법령에 관한 지문을 쭉 설명하는 지문 중에 5번인데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 사용인이죠. 여기는 적용된다 안 된다가 아니라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 사용인은 X입니다. 그래서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이나 가사 사용인은 지금 최저임금법만 한정하지 않고 노무관리에 관한 법령의 모두에 근로기준법이든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령이든 노무관리에 관한 규정에 관한 법령에서는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이나 가사 사용인은 저희가 적용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는 일부는 되고 일부는 되지 않는다라고 지문을 주었죠. 그래서 13번은 5번 X. 자, 14번에 장기수원 충당금 관련해서 5가지 지문 중에 이제 보시면 지문에 4번. 장기수원 충당금은 저희가 적립 시점을 물었습니다. 그 시점은 보면 4번에 사용검사 일이 속하는 달이 아니라 사용검사 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매월 적립하는 거지 사용검사 일이 속하는 달부터가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는
장기전 충당금은 14번에 그 시기를 좀 달리해서 출제를 했었던 부분들이고요. 14번 X. 자, 15번. 15번 이제 보시면 통기관에 관한 설명이다. 그래서 이 1번부터 5번 중에 저희가 이제 보면 도피통기관에 관한 설명 중에서 어느 부분이 도피통기관에 관한 설명인가요? 그래서 3번에 루프통기관과 배수수평기관을 연결하여 설치한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도피통기관 지문 3번. 16번. 펌프의 공동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고려할 사항으로 옳은 것은 나와 있죠. 이제 1번부터 쭉 해서 5번 중에 4번. 흡입배관의 마찰 손실을 저희가 줄여줍니다가 되겠죠. 일단 공동현상이라는 것은 펌프가 물을 끌어올리는 중에 발생된 이상현상이다 보니까 마찰 손실을 줄여준다는 건 결국 펌프가 물을 빨아 올리는데 발생되는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겠죠. 그래서 보시면 옳은 것은 4번 나와 있고요. 17번은 이제 보시면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에서 시공상 하자에 의한 균열이다. 그래서 1번부터 5번 중에 쭉 기술 중에 그 원인, 즉 시공상 하자와 관련 없는 문항에 대해서 찾아보세요라고 해서 5번에 콘크리트의 침하 및 분리 등은 여기는 보시면 시공상 하자라기보다 이것은 저희가 재료상 어떤 원인으로 분류할 수 있겠죠. 그 성격이 다른 것은 5번. 여기는 보면 시공상의 어떤 재료상의 어떤 하자에 의해서 균열이 발생했네요. 자, 19번은 발포존이 거품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품이 발생한다는 것은 자, 지문의 3번에 배수 수평 주간의 길이가 길어지면 질수록 거품이 발생돼서 정체할 개소가 늘어날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배수 수평 주간의 길이를 길게 아니라 가능하면 이 배수 수평 주간의 길이를 짧게 해서 그 발포존이 즉 거품이 발생되는 장소를 줄여주는 게 낫겠죠. 그래서 길이가 길어지는 것보다는 길이가 짧아지면 아무래도 긴 거에 비해서는 저희가 이 발포존인 거품이 발생되는 개소를 줄여줄 수 있겠다 그 이야기겠죠. 그래서 일단은 옳지 않은 것 길게가 아니라 짧게 해서 그렇습니다. 나와 있고요. 자, 19번은 제가 보시면 진행형 홈 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 기준상 홈 네트워크 설비의 구성 요소 중 여러 가지 구성 요소가 있지만 그 구성 요소 중 홈 네트워크 장비에 속하지 않은 것은 나와 있죠. 그래서 보면 월패드에서부터 마지막 5번에 난방 제어 기기까지 쭉 해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중에 홈 네트워크 장비에 속하지 않는 것은 저희가 5번에 난방 제어 기기는 여기는 원격 제어 기기의 한 구성 요소로 들어가는 거지 홈 네트워크 장비에 분류되지는 않습니다. 자, 20번은 제가 이제 보시면 거스펌프에서 진동 소음이 발생시키는 고장 원인과 관계가 가장 먼 것은 해서 20번 같은 경우도 보시면 이제 여기는 실무에서 나오긴 했습니다만 주로 이제 보시면 여기는 전기 기능사 쪽에서 한번 출제했던 문제를 가져와서 낸 걸로 봅니다. 자, 일단 고장 원인과 관계가 없다는 게 일단 결론으로 보시면 5번에 삼상전압의 불균형은 제가 보시면 진동 소음을 발생시키는 고장 원인과 관계가 없더라. 그래서 5번. 자, 21번은 하자 담보 책임 기간입니다. 21번은 저희가 하자 담보 책임. 그래서 21번은 저희가 이제 보시면 하자 담보 책임은 1년부터 해서 4년인데 지금 21번에 1번에 철골 부대 공사부터 해서 마지막에 가스 설비 공사까지 해서 여기 이제 보면 주로 2년과 3년에 관한 걸 정리했는데 보시면 저희가 지문의 4번 수변전 설비 공사는 저희가 3년이 나머지가 다 나머지 1번, 2번, 3번, 5번이 몇 년이 됩니까? 여기가 2년이 되겠죠. 그래서 2년은 2년짜리 4개를 가져다 놓고 성격에 따른 3년짜리 하나를 주고서 자, 그 중에 성격이 나머지와 다른 하나를 골라보세요라고 해서 이렇게 문제를 출제했고요. 22번. 이제 배관 부속품 중에 이제 보면 연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보면 접합에 사용되는 이음들인데 그 중에 뭐라고 줬냐면 직선 연장을 하기 위해서 플러그에서부터 엘보에 관한 5가지를 주고서 골라보세요. 그래서 직선에 관련된 이음의 종류는 유니온이죠. 그래서 일단은 3번은 유니온이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22번 정리하고요. 자, 23번 이제 보시면 여기는 단위만 환산해 주면 되죠. 그래서 고가수도 방식으로 급수하는 공동택에서 최상층 세대 샤워기에 적정 수압을 유지하기 위해 추가해야 할 최저 필요 수압은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안가로 가봤더니 층고는 저희가 3m, 옥상 바닥에서 고가 수면까지 높이가 3m, 바닥에서 바닥면의 샤워기까지의 높이가 얼마가 됩니까? 1.5m. 샤워기까지의 적정 급수압력은 얼마요? 70 kPa이고 배관 마찰 손실을 무시합니다. 나와 있죠. 23번은 여러분들 이제 보시면 여기는 단위 환산이에요. 제가 통상자 보시면 연습은 메가파스칼로 연습을 많이 했는데 여기서는 지금 뭘 찾으라고 여기는 저희가 킬로파스칼로 지금 답을 구해 볼 것 그렇게 정리했었죠. 자, 그럼 일단은 여기 이제 보시면 충고가 저희가 3m가 됩니다. 충고 저희가 수두를 수압으로 바꾸려면 저희가 얼마를 곱해줬었냐면 0.01입니다. 0.01. 그 다음에 이렇게 하나 정리하고요. 그 다음에 옥상 바닥의 수조, 고가수조 수면까지는 얼마가 됩니까? 3m.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 3m 곱하기 0.01이 됩니다. 요걸 하나 더해서, 일단 이렇게 해서 하나 더 하고요. 그 다음에, 바닥면에서 샤워기까지 높이가 1.5죠. 1.5m라고 그랬습니다. 1.5 곱하기 여기도 0.01을 해주면 되죠. 이렇게 이제 계산을 이렇게 해주면 되죠. 부분들이. 자, 그러면, 일단 여기 0.01, 0.1, 여기는 얼마나, 여기는 계산하게 되면 여기는 0.06이 되죠. 그 다음에 여기는 0.015가 되죠. 일단 여기 0.06에서 0.01을 빼면 얼마가 나와요? 여기는 0.045가 나오죠. 여기는 0.045가 나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보시면 지금 단위는 0.045 메가파스칼이 나옵니다. 지금 제가 이 단위는 0.045 메가파스칼인데 단위는 제가 뭘 찾으라고 그랬어요? 킬로파스칼을 찾으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메가파스칼을 저희가 요 킬로파스칼로 바꾸려면 곱하기 여기다 얼마만 저희가 하면 돼요? 여기는 저희가 1000만 해주면 돼요. 그럼 여기는 얼마가 되면 1000하게 되면 저희가 45킬로파스칼이 되죠. 자, 그러면 적정 수압은 지금 여기 얼마라고 그랬어요? 적정한 급수압은 저희가 70킬로파스칼입니다. 지금 산정된 건 얼마예요? 45죠. 그럼 제가 찾는 거는 질문에 적정 킬로파스칼은 얼마가 됩니까? 여기는 얼마가 돼요? 저희가 25킬로파스칼을 이렇게 찾아주면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단위는 일단 제가 보시면 킬로파스칼로 일단은 환산하게 되는 일단 저희가 기존에 메가파스칼 단위로 쭉 이렇게 한번 이런 산식으로 쭉 계산만 해주면 돼요. 해 주어서 요거를 뭘로만 바꾸면 됩니까? 여기를 여러분들이 단위를 메가파스칼이었던 단위를 뭘로만 바꿔주면 돼요? 킬로파스칼로 바꾸는 건 곱하기 얼마? 1000만. 거꾸로만 킬로파스칼을 뭘로 가려면 메가파스칼로 하면 이거를 저희가 나누기 1000만 해주면 되겠죠. 단위 환산만 하는 부분에 있는 문제를 출제했었죠. 이전에는 보면 메가파스칼에 관련한 문제를 냈던 걸 살짝 변형한다 해가지고 킬로파스칼로 이제 보면 구하는 문항이 출제가 됐었던 겁니다. 그 23번은 거리가 하나 정리하시고요. 24번에 이제 보시면 유도등 관련해서 질문 2번이죠. 유도등의 비상전원은 비상발전기로 연결되는 게 아니죠. 여기는 축전지로 저희가 연결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 25번에 이제 보시면 이물질을 걸러내기 위해 설치되는 장치를 골라보세요. 그래서 저희가 스트레이너. 스트레이너는 단순히 찌꺼기 등을 걸러주는 여과 역할이 됩니다. 자, 그 다음 26번. 전기난방과 고온수난방에 보면 비교 지문을 가지고도 문제를 만들었었는데 1번 예열 시간이 짧죠. 예열 시간이 짧다는 것은 이거는 뭐 온수난방, 고온수난방은 아니죠. 일단은 고온수난방은 열 용량이 크기 때문에 그 물을 데피는데 예열 시간이 길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여기는 고온수난방의 장점이 아닌 것은 저희가 지문의 1번 이렇게 하나 내용을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27번은 이제 보시면 저희가 그 환기 횟수를 이제 구하는 문제인데 27번과 같은 문제는 지금 단순히 하나의 산식만을 가지고 풀어보는 게 아니라 밑에 그 첨부된 해설에 가보시면 그 환기량을 먼저 구하고 나서 저희가 보시면 이 환기 횟수를 제가 구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27번에 관한 문제는 출제가 뭐 되긴 했었죠. 이런 문제들은 뭐 출제가 되더라도 이런 문제들은 어렵다면 이런 문제 그냥 포기하고 넘어가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 27번은 시설이나 출제도 자주 되지 않은 부분들이에요.
근데 간혹 보면 기출문 이전에도 보면 시설에서도 나오지 않는 뭐 BOD 저희가 부하를 구하는 문제도 시설에서 출제도 하지 않은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관경을 구하는 문제도 시설에 출제된 적이 없는 부분들을 실무에서 보면 틀리는 유형으로 어떤 접근시키기 위해서 문제를 내는 경우들입니다. 그래서 27번도 이제 보시면 밑에 해설에 나와 있는 황기랑 구하는 산식 그대로 넣어주면 돼요. 넣어서 지문을 정리하시면 되고요. 실지 모르겠다 그냥 넘어가셔도 됩니다. 27번 같은 이런 문제들은 모르겠다 그냥 한번 찍어서 선택형으로 넘어가도 큰 무리가 없는 문제입니다. 자, 27번은 이제 보시면 압축식 냉동기에서 냉방용 냉수를 만드는 곳은 어디나요? 1번에 증발기에서 저희가 냉수를 만듭니다. 28번. 자, 근데 29번부터 보면 주관식 기입형 좀 쉬운 것도 있지만 공부를 해도 정확하게 하지 않으면 맞출 수 없는 유형의 문제들도 나온 경우도 있죠. 29번. 29번 임대주택 관련 법령에 보시면 저희가 수치와 지문에서 임대주택은 구성할 최소 임대주택의 호수가 20호죠. 20과 그리고 협의상에 관련된 지문 중에 하나의 공용 부분을 기입형으로 쓰는 문항이 29번 나와 있었고요. 그 다음에 30번에 이제 보시면 저희가 선거관리위원회 관련해서 주택법령상 입주비율 관련해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수를 적어보세요. 그래서 5와 9를 적어보는 문항의 내용이었었죠. 자, 31번이 조금 어렵게 나왔던 부분들 중에 하나예요. 31번입니다. 31번은 하나 주의하실 게 있어요. 31번에 보시면 주택법령상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각각 쓰시오. 그래서 주택관리사 등의 주택법령 위반 행위를 2개를 줬습니다. 2개를 주고서 위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에 관한 양거래에 관한 처분 기준을 쓰시오. 그래서 여기는 지금 첫 번째, 두 번째든 간에 다 여기 자격정지하고 여기 몇 개월까지 지문을 보면 수치만 쓰는 것도 아니라 자격정지 몇 개월까지 해서 이 지문이 하나의 지문 그리고 2개까지를 쓰는데 자격정지 몇 개월이라는 지문을 2번을 써주셔야 돼요. 개월만 써도 안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가보니까 첫 번째는 자격정지 2개월 하나를, 두 번째는 자격정지 6개월, 그래서 정확히 자격정지 2개월 하나, 그리고 이어서 자격정지 6개월 해서 2가지를 정확하게 적어 주어야만 가능했던 부분들입니다. 자, 32번은 산업재해 보상보험에 관한 보험급의 산정입니다. 이렇게까지 출제하기는 여기는 32번도 마찬가지예요. 산재보험의 출제가 빈도가 작기는 합니다만 이거는 맞는 문제라기보다는 틀리는 문제로 해서 소비자 물가 변동률을 가로 안에 집어넣은 유형의 문제. 이거는 매우 어려운 게 아니라 이거는 깊숙하고도 깊숙한 부분에 출제했던 내용들이에요. 32번. 그 다음 33번은 뭐 크게 무리 없이 입사대비 회의와 뭐 3을 쓰는 문항이었었고요. 34번은 근로기준법상 해고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근로자 범주가 5가지인데, 이제 그 중에 일용 근로자 관련 3개월과 2개월 이내 기간을 정해 사용되면서 3과 2를 쓰는 유형의 문제 출제했었고요. 자, 35번은 이제 국가화재안전기준상에서 5개소 화재 관련해서 방수압력과 방수량을 순서대로 쓰시오. 그래서 0.25 그리고 350을 쓰는 유형의 문제 출제했었고요. 36번에 보시면 감염병 관련 법령 규정에 이제 소독에 관한 5가지 소독의 종류를 주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보시면 소가 끓는물 소독, 약물 소독, 일광 소독이 있는데 가로 하나 친 지문에 증기 소독 또는 저희가 습, 열 소독 중에 하나를 쓰면 됐죠. 그래서 36번. 자, 37번에 이제 보시면 그 세대별 설치되는 그 세대에 설치됐을 경우 전기를 얼마 용량에 따른 전기를 공급할까요? 그래서 37번에 이제 보시면 85제곱미터라고 줬죠. 그래서 37번에 이제 보시면 기본 60제곱미터에다가 60제곱을 초과하는 저희가 10제곱미터마다 플러스 얼마를 더합니까? 60제곱미터 보면 저희가 3kW죠. 그리고 초과 10제곱미터마다 얼마를 더합니까? 0.5kW를 저희가 더합니다. 그래서 3kW 플러스 저희가 85제곱미터니까 얼마? 1.5가 추가되다 보니까 이건 얼마예요? 1.5kW만 저희가 더하면 됩니다. 그래서 얼마나 여기 저희가 4.5kW가 되겠죠. 일단 37번도
질문했죠. 요것도 응용한, 여기 보시면 그 주택건설 기준에 관한 규정에 세대별 공급되는 전기 용량에 관한 이 기준치를 주고서 약간 응용하는 형태로 해서 문제를 돌려서 지문을 출제했던 겁니다. 38번도 이제 보시면 조금 난이도를 뒀다라기보다는 38번도 이거는 맞는 것보다는 틀린 쪽으로 관련해서 소방 관련 법령에 비상방송 설비에 관한 설치 규정에 따른 2번에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몇 층이냐? 11층 이상인 것. 그리고 지하층의 층수가 몇 층 이상입니까? 3층 이상입니다. 그래서 11과 3을 쓰는 유형의 문제들이죠. 여기도 조금 난이도라기보다는 이거는 틀린 쪽으로 문제를 유도하기 위해서 냈었던 부분들이고요. 39번은 무난하게 이제 부등류를 쓸 수 있어야 됐고요. 40번인데 보시면 장기 수선 계획에 저희가 수립에 관한 겁니다. 그래서 40번은 보면 수선 주기예요. 수선 주기. 40번인데 보시면 수선 주기가 이제 보시면 저희가 지난 10회 때 10회 출제 이때도 두 문제를 저희가 주관식으로 한번 출제를 했었던 부분이 있는데 그 사이에는 내지를 않고요. 10회 때 한번 두 문제를 지금 40번과 주관식으로 내고 내지를 않다가 지금 저희가 16회 때 역시 마찬가지 두 문제를 이렇게 주관식으로서 이렇게 출제를 했던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는 이제 보니까 소방 설비와 관련해서 소화 펌프 그리고 스프링클러 설비의 전면 교체 수선 주기 두 개를 쓰세요. 그래서 20은 소화 펌프는 전면 교체 20년이죠. 그리고 스프링클러 설비, 스프링클러 같은 경우는 전면 교체가 25년이 되겠죠. 그래서 20과 25를 쓰는 유형의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관식도 보시면 한 12문제가 전체적으로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정리를 정확하게 했다라면 그게 뭐 전부는 아니더라도 최소 6에서 7문제 공부를 좀 정확히 하셨다면 6에서 7문제 정도는 맞추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소 법규에 비해서 어차피 2차 중에 하나를 난이도를 조정해야 하다 보니까 지금 구분되는 시험 시행이 시행되면서 법규하고 실무 중에 아직까지는 실무에서 난이도를 조금 조절하고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실무가 조금 더 부족하시다고 하면 법규 쪽에 보완하는 형태로 해서 평균 점수 60점을 맞춰가면 되겠죠. 네, 여기까지 해서 16회 때 출제되셨던 문제 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